바로 이 질문이 제가 진짜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재밌는 영상을 찾아주는데 엄마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저거는 영어로 우리 아이가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어려운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렇게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100% 이해 못하지만 의미 있는 거는 아이들이 그렇게 그런 영상을 보면서 우선 영어가 익숙해지고 만만해져요.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재미있는 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컨텐츠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에 이제 보는 거고 관심사이기 때문에 보는 거고 그러면서 영어를 조금이라도 듣게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익숙해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더 좋은 방법은요. 이런 영상도 보여주시고 또 병행해서 쉬운 영상 제가 추천드렸던 채널들 중에 뭐 슈퍼심플송이라든지 코코멜론이라든지 이런 채널들이 있어요. 이런 채널들은 외국인 아이들한테 영어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컨텐츠들이다 보니까 또 굉장히 쉬운 단어들을 사용하고 말도 천천히 하고 이런 교육용 컨텐츠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이들이 영어 학습이 더 잘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교육적인 채널은 매일매일 노출해준다 했을 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이런 아이들한테 학습적인 채널은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아이들이 재밌는 영상으로 영어도 익숙해지고 또 학습적인 영상으로 영어 실력도 이렇게 늘 수 있게 이렇게 해줬을 때 효과가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채널이 있다고 하면 영상이 있다고 하면 그냥 보게 두시면 되고요. 대신 조금 학습적인 영상들을 같이 보여주시면 효과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엄마들이 이야기를 확인해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고 아이가 대답을 못했을 때 그 감정을 생각해 보셔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셔도 좀 쉬운 질문, 아이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줬을 때 아이는 거기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아 내가 영상 보는 게 재밌구나 라는 걸 느낄 텐데 엄마가 뭔가 질문을 하고 내가 그 질문에 답을 못했을 때 스스로 되게 그 실패자라고 느낄 거고 엄마가 내가 영상을 볼 때 질문을 할 거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아이가 영상 보는 행동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건 좋지만 가능하면 쉬운 질문들, 아이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현서한테 그런 걸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재밌게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칭찬을 해줬고 오히려 현서가 먼저 그 영상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이다 이런 걸 막 설명을 해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엄마의 반응 그리고 아이가 그 영상 보는 것 자체를 재밌게 해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글 자막을 켜고 보는 거는 학습적으로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모국어가 완전해져서 엄마 나 저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재미없어서 못 보겠어. 이런 친구들한테는 그 영상이라든지 컨텐츠 자체를 이해하고 재밌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글 자막이라든지 한국어 더빙판으로 보여줄 필요는 있죠. 그래서 초반에는 그렇게 보여줘서 아이가 영상을 이해하고 재밌게 느끼게 하고 그 이후에는 반복해서 보여줄 때는 영어로 그리고 또 아이가 잊을만 하면 한국어 더빙판으로 또 한번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어로 노출을 시켜주는 거죠. 반복해서 그렇게 해줬을 때 아이가 나중에는 그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글 자막을 켜는 경우는 유일하게 아이가 이 내용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재미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고 그 외에는 한글 자막이나 한국어 더빙판은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로 안 보려고 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 보셔야지 되는데요. 아이가 영어로 안 보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엄마가 골라준 영상 자체가 재미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엄마들이 이거를 영어를 거부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엄마가 골라준 영상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아니면 엄마가 보기에 교육적인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가 영어를 거부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엄마가 골라준 영상이 또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쉬운 거, 수준에 맞는 거 이런 걸로 골라주시면 되고 네, 세 번째는 사실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이가 엄마 때문에 영어에 대한 거부감 자체가 있는 거죠. 왜냐면 엄마가 아이한테 영어는 학습이야, 힘들게 해야 돼 라는 어떤 그 엄마의 영어에 대한 거부감, 울렁증이 아이한테 전가가 됐고 아이가 엄마가 영어를 보여줄 때 엄마가 나한테 학습을 시킨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영어 영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정말 재밌는 영상을 찾아주시는 게 정답이고 또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거부한다 그럴 때는 아니야 그냥 엄마가 재밌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라고 하고 엄마가 재밌는 영상을 이제 보다 보면 아이가 또 슬쩍 와서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게 아이가 영어를 편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재밌게 생각할까 좋아하게 할까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복해서 보는 걸 싫어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적 호기심이 많아서 항상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인 경우에는 이거는 뭐 억지로 시킨다고 해도 아이가 거부감만 생기고 반복해서 보려고 안 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보여주시면 되고, 우리 뇌에서 장기 기억을 넘기려면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자꾸 반복해서 나왔을 때 이게 중요한 정보라고 느껴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 영상을 반복해서 보지 않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영상, 예를 들면 페파피그 같은 이제 시리즈물을 본다고 했을 때 에피소드 하나만 반복해서 볼 게 아니라 그 시리즈 전체를 반복해서 본다고 해도 거기서 나오는 어떤 환경, 예를 들면 페파피그는 학교 아니면 집 아니면 이제 밖에서 야외 활동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표현들, 단어들, 캐릭터 이름들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그거 자체가 반복 영상 시청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반복해서 보는 게 싫은 친구들한테는 억지로 시키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아이들이 그 영상 자체가 재미없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정말 좋아해서 반복해서 보고 싶을 만한 영상을 찾아주는 거. 그게 이제 디즈니 영화일 수도 있고, 특정 동요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캐릭터가 나오는 TV 시리즈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찾아주시면 되고, 엄마들이 사실은 제일 시간을 많이 들이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거죠. 우리 아이 최애 영상, 취향 저격 채널 아니면 영상을 찾아주는 거. 여기만 조금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 그 이후에는 많이 수월해지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고쳐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서가 8살 때 아직 영어가 유창하기 전에 영어로 이제 말하는 모습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틀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말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현서가 그렇게 말을 할 때 자꾸 현서야, 그 문법적으로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발음 그거 아니야, 발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지적해 줬으면 과연 현서가 자신감 넘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인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영어로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내 발음이 어떨지, 문법적으로 틀린 게 없는지 자꾸 판단할 걸 알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을 영어로 회화를 잘 못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은 아이들이 아마 입을 닫아버릴 거예요. 우리말 할 때도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던 거 아니고 외계어도 하고 옹알이도 하고 그랬지만 엄마들이 박수 쳐주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이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영어를 할 때도 그냥 두시면 되고요.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고칠 거예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태도, 영어를 좋아하는 감정은 그대로 지켜주시기 위해서 지적은 저는 안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서는 정말 한 6년 동안요, 단어 암기를 한 적이 없고요, 문법 공부를 한 적도 없고요, 영어를 학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현서가 학습이라고 했던 거는 9살, 10살 때 돼서야 시작을 했고요. 10살 때는 이제 아이들이 학습의 뇌가 발달이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학습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전에는 심지어 현서는 파닉스도 안 했어요. 파닉스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영어를 책을 읽을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말도 엄마들이 어렸을 때부터 글밥이 적은 책들부터 읽어주다 보면 아이들이 통문자로 익히게 되는데, 현서도 아마 그렇게 자연스럽게 통문자로 익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슈퍼 심플송이라든지 코코멜론에 보면 파닉스 관련된 영상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조금씩 그 파닉스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문법이라든지 이런 거 학습적인 거 9살까지는 저는 안 하셔도 된다고 봐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면 이제 영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9살 2학기 정도부터는 학교 가서 아이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해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